네, 요즘 최고의 이슈는 누가 뭐라고 해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인데요. 무산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되는 건지 이분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이죠.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송기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법사위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오전 10시로 해서 네. 법사위의 전체 회의 개회 요구서를 낼 예정입니다. 10시에. 네. 그럼 혹시 이 자리에서 급 반전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오늘이라도 그때 회의에서라도 청문 계획서가 채택이 되면 네. 오늘 내일 청문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당일날 청문 계획서를 채택해서 청문회를 한 사례가 네. 전부 5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자유한국당의 그 태도나 기세를 봐서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청문회 열지 못한다는 것은 야당이 협조를 안 한다는 것이죠. 야당만 협조를 해주면 네. 오늘과 내일 네. 청문회 열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오늘 인터뷰를 의원님 단독으로 모셨기 때문에 네. 야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가족 증인 채택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 장관에게는 사례가 없다는 것뿐 아니라 네. 실제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는 한국당의 억지는 네. 의혹을 해소하려는 것보다는 네. 정치 공세를 하거나 후보를 망신 주거나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전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증인석에 선 적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의 경우에 2건이 있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 경우는 일단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 자리고요. 네. 장관의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거는 80이 넘은 노모와 예. 배우자 여기까지도 증인으로 요구하는 거라서 예. 사안이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일단 지금 총리하고 장관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국회 동의를 얻는 자리하고 다르다는 것이고요. 네. 그때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아니라 네. 형수나 아니면 아마 그런 정도 같다. 누나라는 거에 됩니다. 지금 이 질문을 거듭해서 드리는 이유는 지금 민주당에서 가족 증인 채택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주된 근거는 그 청문 대상이 총리냐 장관이냐가 아니라 가족을 부르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 소지가 그렇습니다. 있다는 이 주장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총리냐 장관이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걸 좀 여쭤본 거거든요. 그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네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가족을 부른 2가지의 경우에는 누나하고 형수였었고요. 아시겠지만 저희도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동생까지는 저희 협의해볼 수 있지 않겠냐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배우자와 어머니를 꼭 해야 되겠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경우는 사실은 이건 인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 동생하고 부인까지로 한국당이 후퇴를 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거든요. 모친은 빠지고. 그거는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간사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예. 한국당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요. 5명 모두를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친까지 불러야 된다. 네, 그래서 지난번엔 딸의 경우에만 양보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예. 모친과 배우자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네네. 공직 후보자를 하려는 배우자나 아들을 두었다는 이유로 다시 배우자가 나와서 거치하는 것은 이것은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제기된 의혹의 상당 부분이 그 조국 후보자 부인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부인은 불러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관된 사람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예. 전부 알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그걸 안 부른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처리한 분들 정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나오면 자기 변명을 하지 않을까요? 네네. 자, 그럼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 그럼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민주당이 양보할 수 있는 최대 폭은 조국 후보자 동생까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들이 제시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그 정도 동생 정도는 저희들이 만일에 양해를 한다고 하면 설득을 해보겠다 이렇게 했었고요. 네네.
네, 저희들이 그 제안을 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의 질문은 증인 채택 합의를 보지 못해서 사실상 청문회가 무산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가도 될까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네. 이 증인 채택하고 청문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청문 기획서 채택을 하고 청문회를 했고요. 네네. 증인 합의가 안 되면 그 추후에 계속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증인 채택을 이유로 청문회 자체를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이전에도 지금 증인이나 참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청문회가 진행이 된 경우가 여러 건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경우는 아마 증인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들 그 보통 청문회를 하거나 국정감사 할 때 네. 그 일정을 합의를 하면 합의된 대로 일정을 하고요. 네네. 증인 문제는 그 후에 계속 논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 없이 청문회가 진행된 게 여러 건이 있다고 자유한국당 쪽에도 네. 계속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 대답이 없이 무조건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게. 그래요. 일단 청문 기획서를 채택을 한 청문 날짜는 약속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네. 왜냐하면 국회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합의된 걸 전제로 다음 단계를 나가야 됩니다. 네. 합의를 해놓고 그 다음 단계가 안 나간다, 합의가 안 된다 해서 예. 앞에 합의한 거를 하나 모르겠다, 무효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협의체가 운영이 못되게 하는 원인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지금 유튜브로 프렌지님이 어떤 의견을 주시냐면 청문회가 무산되면 법대로 임명하면 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궁금한 게 이제 바로 오늘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청와대에서 내일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재송부 요청을 이제 하겠죠. 오늘이 지나면 내일 아마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예. 근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할 것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재송부 요청을 하더라도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청와대의 뜻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의원님께 이제 봐도 아마 이제 답변을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기한은 열흘 아닙니까? 네네. 자, 그럼 지금 국회 돌아가면서 협상에 참고했던 간사로서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을 꽉 채워서 재송부를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그건 전적으로 청와대에서 결정할 문제인데요. 네. 지금까지 예를 보면 3일이 대부분이었고요. 3일? 예. 3일간을 준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전례에 따라서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그 부분은 청와대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재송부 요청 기간이 보통 3일이었습니까? 평균? 3일이었고 길면 5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짧으면 하루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3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여야 간에 다시 합의를 해서 그러니까 청문회를 열기에는 너무 물리적으로 부족한 시간 아닌가요? 시간도 부족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회라는 게 협의체입니다. 예. 협의체는 앞서 약속한 것이 먼저 이행이 되고 나서 다음에 지나가야 됩니다. 네. 이런 것이 관례가 된다든지 하면 협의가 의미가 없죠. 합의가. 그래요. 예. 저는 최근에 한국당이 계속 이런 행태를 보여왔거든요. 네. 하나를 합의를 하면 그 다음에 다른 걸 요구하면서 다른 조건을 걸면서 앞에 합의를 무효화시킵니다. 네. 최근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전에 안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진단은 자유한국당이 속마음은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다 이런 진단이신가요? 저는 지금 돌아보면 처음부터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3일 동안 하자고 요구한 것부터 그랬고요. 예. 그때도 아예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기간을 넘어가서 3, 4, 5 이렇게 하자고 주장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지난주에 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할 때 아예 그 정회를 하지 않고 산회를 해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한 것. 그런 것을 보면 처음부터 뜻이 없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주도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참 많이 제기를 했는데 청문회를 연다고 해서 그 자유한국당이 믿질 게 없는데 굳이 청문회를 안 열려고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좀 반론을 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첫째는 이 이슈를 오래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두 번째는 조국 후보자한테 직접 국민께 해명할 기회를 안 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청문회 말씀을 하셨으니까 만약에 지금 이 국민청문회 카드는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까? 그 국민청문회 문제는 저희 우리 대표님이나 다른 지도부에서 판단을 내서 진행하는 문제라서
제가 그 답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네. 그분 아마 다른 부분한테 여쭤보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그럼 아니 제가 좀 궁금한 게 절차가 네. 하나 있는데요. 자, 그럼 국민청문회를 연다고 하면 네. 논리상으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완전히 그 무산이 된 이후에나 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청문회는. 그런데 오늘 지나면 네. 오늘 지나면 저희들은 2, 3일 외에는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지금 질문드린 완전 무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송부 요청 기간까지 만료된 이후를 지금 뜻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네. 애초에 약속한 2, 3일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2, 3일이 오늘하고 내일 지나가는 순간에는 더 이상 청문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논리상으로는 재송부 요청 기간 안에는 어떤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도록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국민청문회가 아니라? 보통은 재송부 요청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을 때 보통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네. 근데 지금은 재송부 요청을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기간을 저희들이 연장해드릴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재송부 요청 기간에 청문회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른 문제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이제 검찰이 그러니까 수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사실상 형사 피의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법무장관이 될 수 있는 거냐라는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의원님? 형사 피의자가 된 건 이제 고발을 했기 때문에 한국사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형사 피의자가 된 거고요. 네네. 검찰이 최근에 압수수색을 한 문제하고 조국 후보자가 형사 피의자가 된 문제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논리라고 하면 어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왔을 때 야당 측에서 고발하고 나서 피의자가 어떻게 법무부 장관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죠. 네네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국당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돼서 여러 가지가 제대로 객관에 밝혀지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럼 또 이제 각이 이제 180도 달라가지고 자 조국 후보자의 꼬리표를 떼고 장관이 됐습니다. 법무장관이 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저는 최근까지의 우리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검찰 수사에 대한 자세를 보면 개별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건 저희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처럼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으면 만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계속해서 권력이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하면 검찰이 지금처럼 압수수색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영향을 미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장관 직무 수행과 검찰 수사는 별개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피의 사실 공표 논란인데요. 지금 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 전원에게 함구령을 내렸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그 실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여태까지 이제 문석열 총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정말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길 기대하는데요. 이번에도 뭐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기대를 합니다. 다만 그렇게 검찰권 행사하는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예전에 했었던 잘못된 관행들이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피의사실 공표고요.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서 여러 차례 좀 많은 사람들이 뭐 생명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었고요. 또 그걸 통해서 압박하는 사실은 보면 좀 불법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강하게 질타하는 것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 하나 있고 그렇게 된 검찰이 권력을 행사할 때는 그것도 제대로 행사해야 된다. 과거의 같은 관행을 반복하면서 행사를 하게 되면 그거는 오히려 검찰의 권력만 비례하 키워주는 게 돼서 정치로부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이 오히려 무소불위한 굉장히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